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세계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유럽과 미국의 동맹의 위기가 찾아온 듯 보이는데요. 한국은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주국방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핵무장과 관련된 논란이 가중되면서 한국산 현무 미사일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민간에 공개한 초고위력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는 세계 유일의 탄두 중량인 9톤에 달하는 미친 파괴력을 가지고 한국의 삼축 체계를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어 얼마 전 현무5 발사 장면을 영상으로 짧게 노출하며 한국의 KMPR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KMPR, 즉 한국의 대규모 응징과 보복이란 뜻으로 김정은의 일가와 전쟁 지도부를 정밀 타격, 초토화해내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KMPR의 한국명이 바로 고위력 현무탄도 미사일 현무5입니다. 현무5는 기본적으로 벙커버스터 개념으로 지하화에 특화되어 있는 적들을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굉장히 강력하고 독특한 성격의 미사일입니다. 실제로 외신들은 현무5 공개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기사를 써내려갔습니다. 몇몇 기사의 헤드라인만 빠르게 살펴보면 유럽 외신 불가리아 밀리터리는 북한에게 있어 악몽이 될 총중량 36톤의 최신 미사일 공개, AP뉴스에서는 한국이 북한 지하벙커 무력화할 세계 최강 미사일을 공개했다. US 아미뉴스 월드 리포트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을 공개 등등의 전 세계 외신이 떠들썩했습니다. 아미 레코그니션 역시 한국이 새로 개발한 현무5 괴물 미사일은 9톤 탄두를 장착해 핵 수준의 파괴력을 보장한다고 극찬했고, 뉴스 에이짓은 이로써 북한 정권은 종말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지휘 세력들은 평시든 전시든 위급 상황시 늘 지하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력하고 무거운 탄자의 미사일로 적의 중심부를 타격 압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평양 지하 300m 지점에 거대한 지하시설이 있으며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이곳에 숨는다 고백했습니다. 또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의 생산 및 저장도 이 지하시설을 활용하는데요. 특히 북한은 구멍 뚫린 데도 같은 국가인데다 그 갱도는 대부분이 아주 단단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최고 지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유사 국가인 북한에게 있어 지하 갱도를 얼마나 깊게 뚫고 들어가느냐가 국가의 존속 및 지도부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아직 혈안이 되어 파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 갱도는 흔히 알려진 지상 최강의 무기인 핵으로도 뚫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이미 2004년에 100에서 250m의 거대한 지하시설을 구축해놓고 있었는데, 당시 미 하원 파인스타인 의원은 물리학자들과 이야기해본 바 핵폭탄을 방사능 낙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깊이인 지하 240m에서 300m까지 관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무미사일의 개발 목적 역시 많은 인명피해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기보다 고위력 초정밀로 핵심 지도부 말살 후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있기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현무입니다. 핵폭탄으로는 지하 50m 정도 밖에 뚫을 수 없지만 현무5로는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 속의 표적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북한 지하시설이 300m에 있다면서 고위력 전부 탄도미사일이 겨우 지하 100m를 뚫는 것이 뭐가 대단하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통력은 지하 100m 내외면 충분합니다. 현무5에는 관통력보다 더욱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마하 10의 속도에서 비롯된 강력한 운동에너지, 거기에 MOP와 같은 폭격을 통한 인공지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축한 정찰 시스템과 정부의 초정밀 능력으로 갱도의 입구와 뒷문을 폭격해버리면 지진과 함께 북한 지도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를 현실화시킨 대한민국입니다. 현무5는 실제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를 모토로 제작되었습니다. 현무5가 사거리를 포기하고 탄두 중량을 증가시켰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고위력에 집중한 것은 북한이나 중국 지도부가 모이는 주요 군사시설을 한 번에 초토화시킬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북한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군사주요 시설이 지하 벙커와 갱도에 위치합니다. 이로 인해 웬만한 미사일은 통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갱도에 숨어있는 핵심 시설은 파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핵미사일은 특정 목표물이나 지역이 아니라 광범위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표면이 아닌 일정 고도 이상 상공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갱도에 타격을 입히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무5가 양산에 돌입하면서 북한 지도부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현무5는 일반적으로 폭발하는 미사일과는 다르게 폭발 시 상상 이상의 강한 충격파를 발생시킵니다. 지하 시설물을 파괴하는 것도 이 충격파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미사일이 지면에 닿으면서 내부 포탄이 폭발하고 엄청난 중량이 땅속을 뚫고 들어가 충격파를 일으키기 때문에 단 한 발로도 수백 발의 폭탄을 쏜 것처럼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높은 중량 및 최대 1000km까지 상승한 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충돌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땅속 깊은 곳까지 박히며 그 상태에서 폭발하여 지하 갱도나 벙커를 섬멸하기 위한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현무5의 개량형인 현무6 개발까지 시작했습니다. 현무 시리즈의 탄도미사일은 하단 부분이 길어지고 2단 부분에는 고체 로켓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현무5와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능 개량에 집중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무5는 탄두 중량을 9톤까지 늘리며 폭발력을 14톤까지 끌어올리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폭발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것인데 향후 개발되는 현무6는 탄두부 구성을 보다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무6는 미사일의 공중자세 제어 시스템에 대한 연구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리액션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압축 공기나 소형 로켓 분사로 미사일의 자세를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개발 초기의 미사일 영상을 토대로 본다면 이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로 보입니다. 현무5는 기본적으로 현무2와 유사한 형상이나 확연히 길이가 길어진 모습으로 특히 이전 현무들은 할런치 방식이었다면 이번 미사일은 홀드 런치 방식의 자세 제어용 측추력기와 접이식 날개가 확인되었습니다. 홀드 런치 특성상 붉은 화염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향후 수상함과 잠수함 탑재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으로 홀드 런치는 강력한 엔진의 출력으로 발사대가 손상될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무4와 비교해보면 2.5톤이었던 탄두 중량이 9톤으로 대폭 늘었고 총 중량은 무려 36톤에 달합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1톤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식에서 벗어난 정말 괴물에 걸맞는 고위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군이 얼마나 화력이 미친 포방부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현무5는 처음부터 지하에 있는 목표를 타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탄두탄입니다. 한국은 핵이 없지만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다 보니 자연스레 핵과 비교되곤 하는데요. 지하 타깃이나 건물 내부 은신처 타겟만 놓고 보면 상공에서 더 지난해보다 더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현무5입니다. 핵 공격은 지하 4, 5층 깊이 15m 아래까지 내려가면 폭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공중 폭발이라면 폭심지 한가운데서도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무 사업의 경우 지하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 2차 폭발을 일으켜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지진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최근 헤즈볼라의 사령관들을 거의 전멸시킨 이스라엘 벙커버스터는 2000파운드의 BLU-109로 2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시킬 수 있는데요. 현무4의 경우 관통 능력이 24m 수준이며 현무5의 경우는 탄두 중량 4톤일 때의 관통 능력이 300m까지 대폭 확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북한의 주요 갱도 시설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사실 4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즉, 톤수에 집중하기보다 탄두 중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사거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군은 현무5를 단거리 탄도탄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외형만 놓고 보면 영락없는 ICBM이라는 점에서 사거리에 따른 주변국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의 반응이 각각 다른데요. 각국이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현무5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현무5가 지니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 군사 밀리터리 채널 JSF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는데요. 현무5의 미사일을 담는 캐리스트는 전장이 10m 급으로 중국군의 ICBM 둥펑 31에 필적하는 사이즈입니다.
현무 설비는 탄두 중량 8톤을 장착할 시 사거리가 짧은 SRBM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탄두 중량을 가볍게 하는 것만으로도 현무 파이브는 중장거리급 사거리의 미사일로 발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형은 러시아군의 이스칸데르와 닮아 있는데 마치 이것을 초대형화한 초거대 이스칸데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보유한 최강의 벙커버스터는 미국의 GBU-57 12톤의 폭탄이었습니다. 한국군의 현무5는 이보다 가벼운 9톤이라는 탄두 중량이지만 GBU-57이 자유낙하인 반면 현무는 탄도미사일에 마하 10 고속력이 부여됩니다. 운동에너지는 현무5 쪽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푸틴의 러시아나 북한도 핵 공격은 인류 멸망이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지만 일반 탄도로도 작전을 세워 정확히 목표를 타격하면 핵과 동등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독재자들은 핵무기라는 말을 혼자서 부각시키는 책략에 빠져있다. 권위주의 국가에는 한 명의 수장이 존재하지만 자유주의 국가의 수장은 부재하더라도 그 다음이 존재한다. 즉 한국의 시각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현무5다. 북한이 준비 가능한 지하 깊은 시설의 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형 지하 관통탄두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이스라엘이 비슷한 작전을 베이루트에서 실시했는데 지하 시설이 북한에게 기술이라는 소문도 있어 전원 분석을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형으로 전시 국가인 한국이 장비를 발전시키는 노력에는 감탄을 금할 수 없다. 낡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을 조롱하고 시시한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일본도 자화자찬보다 세계의 현실을 보는 편이 좋다. 라는 반응들이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여전히 한국산 현무5를 폄하하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5,500km의 사거리를 3,000km로 대폭 줄여 넣으면서 중국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무5의 사거리 3,000km는 충분히 베이징을 타격할 능력을 지닙니다. 이에 중국 공영방송 CCTV 산하의 군사채널 군미천하에서는 한국은 소량의 중거리 미사일을 전시했는데 과연 주변을 위협할 수 있을까? 스스로 괴물이라 칭하지만 실제로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현무5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하지만 수량이 너무 적어 단 2발로 편대를 구성해 통과했을 뿐인데 이것만으로도 우주 제1대국의 국민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 최대 사거리는 3,000km이며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통상 탄두를 탑재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거리를 600km로 크게 감소해야 한다. 사거리 극단적인 감소를 대가로 얻은 세계 최대 투사 중량은 한국인의 허영심을 만족시켰고 현무5를 탄도미사일계의 괴물이라고 자칭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우리가 만든 무기는 북한을 겨냥한 것일 뿐 중국을 노리고 있지는 않다고 말하고 싶은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사실 사거리 5,500km일 경우에는 중국 전역과 중국이 타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영유권 지역까지 모두 사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심지어 서쪽으로는 파키스탄, 북쪽으로는 러시아 국토의 90%, 남쪽으로는 남중국해는 물론 인도네시아까지 영향력이 미치게 됩니다. 이에 오히려 러시아 매체들은 대놓고 현무는 북한이나 다른 국가가 아닌 중국을 겨냥한 무기라고 못 박아두고 있죠. 러시아 매체 군사정보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무5는 약 1000kg의 탄두를 탑재하며 미사일 사거리가 5000km를 초과한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5500km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거리라고 언급했습니다. 2000에서 3000kg의 탄두 중량으로도 중국 대부분 지역을 쉽게 커버할 수 있다며 단순한 탄도 궤적뿐 아니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궤적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현무5를 두고 북한을 위한 거대한 벙커버스터로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국가가 지닌 강력한 중장거리 미사일로서 또 다른 방향에서의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핵을 가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현무5를 만들었지만 이는 주변국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현무5의 모토가 된 폭탄의 위력을 본다면 한국산 현무5가 얼마나 전쟁에서 핵 대응력이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그랜드 슬램보다 더 강력하고 더욱 인정사정 없는 현무5라는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현무5는 사실상 광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랜드 슬램 자체를 아예 탄도미사일에 박아놓고 심지어 속도는 마하 0.94였던 그랜드 슬램의 10배인 마하 10에 달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제곱에 비례하므로 속력이 10배가 되면 그랜드 슬램의 최소 10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당연히 세계 최초이자 세계 유일의 무기입니다. 심지어 현대에 들어서는 기술력의 발전으로 탄두 중량을 줄여 사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현무5의 최대 사거리는 3000km에 이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 중 가장 긴 사거리를 갖는 탄도미사일이 되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현무6와 현무7까지도 점진적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것인데요. 끝판왕으로 불리는 현무5에 이어 현무6라는 더욱 놀라운 괴물 미사일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것은 현무6의 스펙은 이미 암암리에 퍼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네티즌들이 현무6까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무7은 개념 설계 단계로 아직은 제작이 시작되지 않고 설계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의 현무 미사일의 화력을 점검하며 향후 추가적인 미사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핵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화력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핵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진 현무 미사일을 개량해 나가는 한국 필승TV입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무기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6 미사일과 한국형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 개발을 이제는 멈추라며 더 이상 현무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다가는 큰 불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게 그런 협박은 전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중국 정부의 반발을 무시하고 3단 추진체를 넘어 2단 로켓 엔진 추진체까지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메뉴에는 다탄두를 붙여서 사용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단한 점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 초음속 로켓 기술을 개발하려면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우리 한국은 모든 것을 최단 시간에 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대로 된 사거리를 갖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정말 드물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요. 원래 한국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산 탄도 미사일 기술을 벤치마킹에 사용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현무탄도 미사일의 폭장량과 사거리 수준은 남아시아의 핵미사일 보유국인 인도의 아그니 미사일과 동급의 수준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이후 더욱 많은 탄두 중량과 더욱 길어진 추진체로 사거리를 급속하게 늘렸으며 기존 예상보다도 빠르게 탄도미사일 전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결국 미국 전략무기연구소 CSIS에서는 한국이 탄도미사일 전략체계가 세계적 우위에 섰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SLBM 현무 미사일 잠수함 개발 성공에 이어서 곧바로 보편적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현무 미사일을 개량한 현무6를 포함해 마지막 최고 기술력 단계인 극초음속 글라이딩 탄두를 탑재한 극초음속 현무까지 본격적으로 개발을 진행 중임에 따라 한반도 전체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역이 한국군의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전부 들어오게 되면서 중국과 일본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미사일 사업부인 레이시온과 스페이스 시큐리티는 현재 한국발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력을 협력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세계 1위 최강국인 미국이 한국산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 기술력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까지 구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한데요. 현대 시대에 들어서 엄청난 속도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적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도 똑같이 야심차게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은 발사 시험에 실패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들으며 천조국이라는 이름의 먹칠을 하고 말았는데요. 미 공군은 전날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중무장 폭격기가 공중 발사용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세계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압도적인 미사일 전력을 자랑했던 미국이 비대칭 전력이라 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력에서 적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증거가 밝혀진 꼴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중국은 뜬금없이 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실패 소식으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중국은 미국과의 미사일 기술력을 비교하며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국과 5년의 격차를 벌였다고 한구15 등 많은 국영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이보에서는 중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허세 넘치는 댓글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인들마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력은 러시아가 한 수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한국이 대함 순항 미사일을 개발할 때 러시아의 P-800 오닉스 야혼트 기술력을 공유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의 둥펑 미사일과 러시아의 지르콘 중 어떤 것이 더 강한가에 대한 주제가 이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둥펑 미사일보다 러시아의 지르콘의 성능이 더 높다는 것을 중국 전문가들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러시아 미사일이 대기권 중간 단계 요격을 막고 지상 레이더의 탐지를 불규칙한 움직임으로 피해 지상 방공무기가 쉽게 요격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을 운영하면서 요격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러시아보다 타격거리도 짧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러시아 미사일의 타격 효율이 높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후계자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일전에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공유받았으며 러시아 미사일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미사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과거 순항 미사일 엔진 기술을 도입했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미 2008년부터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을 시작해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완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음속 대함미사일 기술을 우리나라가 기술 자문료를 내고 완전히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선진적인 한국의 위성항법장치 기술과 GPS 기술까지 접목해 우리나라만이 이루어낸 제트엔진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게 한국이 가장 중요한 협력 대상으로 떠올랐으며 중국에게는 더욱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8월 초음속 순항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영상과 엔진 360도 추진 체계를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한국형 발사대에서 불을 품으며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한국형 초음속 미사일은 강한 불빛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실력에 중국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초고속 비행체 특화연구센터를 방위사업청의 지원 아래에 설립해 극초음속 관련 기반 기술을 습득 중이며 방산기업인 현대로템도 이중연소 램제트와 극초음속 비행체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보람에 탑재할 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램제트 추진 방식의 극초음속 엔진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램제트 방식은 기존의 미사일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핵심 기술입니다. 탄두 부분에 흡입구를 통해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내부에는 램제트 특수 형상을 한 구조물을 통과한 후 급격히 좁아지게 하여 공기를 압축하게 됩니다. 압축 과정에서 내부의 고체 또는 액체 연료와 반응할 수 있을 만큼 공기의 온도가 증가하는데요. 연소실에서 연료가 연소되면서 엄청난 추진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의 선두주자로 한국이 등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사일 지침을 폐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왔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잠재적 적국을 견제해주길 바라는 것이 바로 미국 정부의 속마음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최근에도 미국 정부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관련 기술까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더 기업과 미사일 생산 기업인 레이시온과 탄도미사일 제작사인 스페이스 시큐리티 역시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또 여차하면 협력까지 건의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과 같은 강대국들에 비해 극초음속 관련 기술 개발에 있어서 후발주자에 속하지만 90년대 이후에 기초 선행 연구를 본격적으로 개시하면서 마침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국 대열에 합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마하 9 이상의 지상발사 형식의 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 중이며 발사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거리낌 없이 기술력을 증강시키는 모습을 보고 중국은 당황한 기색을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중국이 한국의 미사일 전력에 대해 매우 경계해야 한다며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중국 일부 대도시가 한국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지적에 불편한 기색을 비치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불편을 나타내는 주된 이유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숙적인 중국이 둥펑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성공시키면서
미국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아시아에 위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위력을 애써 무시하는 듯한 반응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이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의 기술까지 모두 확보하게 된다면 세계적인 미사일 초강대국으로 단숨에 등극하게 됩니다. 이는 확실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위협이 될 만합니다. 유럽 매체 내셔널 아블라피아에서도 동아시아에서 자주적인 국방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도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필승TV입니다.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 한반도의 안보 정세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북한이 독자적인 세계관 하에 상호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직접 지원을 회피했지만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응하면서 브릭스 회의나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를 통해 러시아와의 전략적인 협력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북한이 새로운 대외 정책 기조를 내보이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은 현 국제 정세에 대해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 세력권 아래에서 반공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 북한 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국전쟁 당시 한국은 기습적인 남침으로 인해 수많은 군인 장병의 피를 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핵을 만들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고 이 뒤에서는 러시아와 중국까지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그룹의 글로벌 경제 분석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다양한 변수를 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집합 모델 분석을 활용하여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과 그 피해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절대로 배제할 수 없는 위협이며 전면전이 발발할 시 수백만 명이 사망하며 경제적 피해 역시 4조 달러, 한화 약 5,527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전쟁 첫 해에만 GDP가 4%가량 감소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공급망에도 큰 차질이 생겨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었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2배가 넘는 심각한 수치입니다. 물론 해당 기사에서 시나리오의 결말은 김정은 사망 후 북한이 폐허가 되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한국 경제와 산업 생산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수장인 김정은은 실존적 위협을 느낄 경우 충분히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카이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 일본, 심지어 미국에 대해서도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80에서 90여 개의 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미국 CNN 보고서에서는 한반도와 대한민국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 상위권에 드는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이 원전에서 나온 사용 후 플루토늄을 활용해 자유롭게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듯 외세의 간섭만 없다면 한국은 기술적으로 핵무기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10년 전 러시아의 국제정치학 전문가는 한국이 세계 군사력 5위권에 도달하면 핵무장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과거 현무 미사일 개발 당시 이 프로젝트는 비밀리에 추진되었으며 항공공업 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위장되었습니다. 당시 국내 기술력만으로는 첨단 미사일 개발이 어려워 기존 미사일을 모방해 기술을 습득한 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나 현재 한국은 전략탄도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형 현무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미사일 개발에 진심인 이유는 바로 앞서도 언급한 뼈아픈 전쟁의 기업 때문입니다. 한국은 언제나 북한에 대응할 계책을 마련해왔는데요. 이번에 모두를 주목하게 만든 한국의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신형 현무5 역시 그러한 종류입니다. 현무5는 탄도미사일의 상식을 깨버린 문짝 그대로 괴물 미사일인데요. 실제로 현무5가 민간에 공개되면서 세계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국영 언론 매체는 한국이 방산 증강에 집중하고 있으며 1급 전략 무기체계를 대량 생산하고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긴장감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급 전략 무기체계란 사거리 3000km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현무미사일을 뜻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움직임에 즉각적인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의 국방력 증진은 강하게 비판해왔으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제로 중국 역시 한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현무 미사일의 대량 보유를 반대할수록 한국군은 전략적 이익을 키우며 현무 미사일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은 기존의 500kg급 순항유도탄보다 훨씬 강력한 1급 전략 무기 체계로 분류됩니다. 1급 전략 체계는 유사시 결정적일 때 사용되는 무기로 보통 사거리 100km 이하에 유도하는 적 전차를 파괴할 정도의 소규모 전투 성능을 지닙니다. 반면 사거리 150km 이상 500km 이하의 무기는 중거리 발사체로 현무 미사일처럼 사거리가 긴 무기는 장거리 탄도 체계로 분류됩니다. 가장 최근 공개된 신형 미사일과 함께 현무6 미사일 타격 시험이 1차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개발 과정과 발사 시험이 숨겨지지 않고 공개되고 있는 이유는 한반도를 위협하는 주 중국과 북한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은 고슴도치 전략으로 적의 발목을 끊어버린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특히 현무 미사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번에 공개된 현무5로도 충분히 중국의 산샤댐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전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충지가 바로 후베이성 근처에 있는 초대형 댐인 산샤댐입니다. 그 이유는 산샤댐이 붕괴되는 순간 100억 세제곱미터의 물이 쏟아지며 하루 만에 우한, 난징 등을 덮치며 최소 50만 명의 사망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수도에서 산샤댐까지의 거리는 대략 1659km로 전투기를 이용해 쉽게 파괴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이는 중국의 5세대 전투기와 방공망으로 인해 위험 부담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바로 쏠 수 있는 미사일을 이용한다면 산샤댐 파괴는 가능해지는데요. 현무2에서 현무4까지는 사거리 1500km를 넘지 못하지만 현무5는 탄두 중량을 줄일수록 사거리가 멀어지며 마하 10이 넘는 속도와 회피기동까지 가능해 현재 스펙으로도 충분히 중국의 산샤댐을 파괴해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 단계인 현무6에는 8900km를 날아가 호주 해역에 불시착한 누리호 1호의 로켓을 활용한다는 소식까지 들리기에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6탄도 미사일 계획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 세계에 공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현무4, 현무5 미사일의 성능 개량과 함께 세분화된 미사일 발사 플랫폼의 형성은 현무6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과거 지상 발사안 가능했던 현무1과 달리 현무4는 육해공 모두에서 운용 가능한 만능형 미사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면 현무6 역시 만능형으로 향후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 장착할 가능성까지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산 조립 단계에 들어간 KF-21 전투기는 한국 항공방위 능력을 크게 도약시킬 핵심 전력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2026년 실전 투입될 KF-21 전투기는 자체적으로 개발된 4.5세대 전투기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민국산 무장체계 제작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한국의 자주국방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개발은 단순한 전투기 보유를 넘어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항공기술을 개발하고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 체계 역시 이와 결합하여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거리 5000km 이상과 탄두 중량 구조를 갖춘 유도탄 체계를 보유한 국가는 많지 않으며 유엔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다소 5개국 정도만이 이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무6 같은 탄도미사일은 현대전에서 전쟁의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되며 강대국들의 전략사령부는 이러한 무기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현무6 개발을 통해 강대국들 사이에서 군사적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안보와 방위 능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군사 인공위성을 활용한 전략사령부 구축은 한국군의 강력한 성장을 의미하며 전쟁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은 최강의 전략무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엄청난 무기를 개발해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현무 시리즈입니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미사일 중 하나로는 러시아의 R-364탄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R-364 미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핵미사일 중 하나로 사거리가 무려 16,000km를 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또한 R-364 미사일은 클러스터링 방식을 사용해 여러 개의 작은 엔진을 결합하여 추진력을 극대화하는데 이는 한국의 누리호와 상당히 유사한 기술입니다. 현무 미사일 역시 최대 9톤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적의 지휘구나 핵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무기입니다. 만약 한두 발만 발사된다면 전장의 판세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겠지만 수천 발이 발사될 경우 중국까지 거대한 국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군은 군사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은 독립적인 군사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퍼거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으며 이로 인해 사거리 5,000km 이상의 탄두를 장착한 현무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신형 현무 미사일은 대기권 고도 1000km까지 상승한 후 마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기술도 확보되기 시작했으며 한국이 미사일 기술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ICBM 개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현무5와 현무6 미사일 개발 상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신형탄도 체계가 공개되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 중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75톤급 엔진 4개를 클러스터링 한 연소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는 순수한 국산 기술로 개발된 것이며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통해 군사위성을 탑재한 채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클러스터링 기술은 로켓 엔진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자주적인 군사위성 발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한국은 중대형 군사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우주 로켓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미래의 한국군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편 중동과 유럽 정세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이 확산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영국, 독일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유럽과 중동 국가들은 무기 구매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며 대한민국은 방위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포탄 전력은 미국을 제외한 세계 1위로 미사일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집속탄을 생산 및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많은 국가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에서 사우디가 한국 방산 분야에 손을 내민 이유는 한국산 신형 집속탄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개발 중인 이 신형 집속탄은 기존의 위력을 15배 이상 강화한 상태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주요 국가들은 이 신형 집속탄을 가장 먼저 확보하기 위해 벌써부터 한국 국방부에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과의 계속되는 갈등으로 인해 사우디는 한국산 무장체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후타 반군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등의 무장체계를 선보이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빈 살만 이 집권한 사우디는 이란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동 정세를 안정화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이것이 실현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또한 후티 반군이 미국 선박까지 공격하며 사우디는 한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방위산업에 더 많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를 비롯한 첨단 무기를 통해 중동과 유럽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산 천무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입되어 운영 중이며 최근 전술지대지 유도무기의 개량형 모델인 전술지대지 유도무기가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사거리가 기존 180km에서 300km로 확장되었으며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명중률과 가격 경쟁력에 있습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차세대 GPS 유도 시스템을 탑재해 더 정밀한 유도가 가능하며 이는 국제 군사 관계자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기존 천무에서 운영되었던 집속탄을 탑재하여 한 발로도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의 천무 집속탄은 650개 자탄을 탑재하여 단 한 발로도 축구장 4개 크기의 면적을 타격할 수 있었으며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이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여의도 면적에 필적할 정도로 광범위한 살상 반경을 자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미사일의 성능은 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으며 특히 해외 평가단 앞에서의 첫 시험 사격에서 지상 고정 표적을 정확히 맞추는 명중률을 보여주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더욱 정교한 유도기술과 향상된 위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이 미사일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또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천무 발사대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사거리와 정밀도 모두에서 기존 미사일을 능가하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의 개발은 북한과 같은 적대 세력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사우디와 같은 중동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사거리 위력, 정밀도에서 모두 탁월한 성능을 보이며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중동과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성공적인 개발과 성능 검증 덕분입니다. 한국은 방위산업에서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은 앞으로도 한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유일한 해답은 우리가 직접 이뤄내는 자주국방이며, 강대국 대한민국이 개발한 현무5 탄도미사일만이 주변국의 도발을 철저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누리호 발사는 우주 발사용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며 자체적인 ICBM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현무 미사일 전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현재 개발 중인 신형 현무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공개하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차세대 탄도미사일로 예상되는 현무6는 현무5의 성능을 뛰어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현무6는 기존 현무5의 사거리 5,000km를 초월하여 8,000km에서 최대 10,000km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 러시아, 중국이 보유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급 전략무기로 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극초음속 비행체 HGV 기술을 적용하여 마하 15에서 20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적의 욕격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탄도미사일이 될 것입니다. 현무6는 기존 단일 탄도 방식에서 벗어나 MIRV 다탄도 독립유도 재진입체 기술을 적용하여 하나의 미사일이 여러 개의 탄두를 분리, 독립적으로 유도하여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전략적 억제력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강대국들과 대등한 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핵탄두 장착 가능성 역시 고려될 수 있으며, 핵탄두 외에도 EMP탄, 초강력 벙커버스터 탄두, 공중 폭발형 플라즈마 폭탄 등 다양한 탄두 옵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무6는 AI 기반 유도 시스템을 탑재하여 욕격 회피 기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재진입 시 변칙 궤도를 통해 기존의 방어 시스템을 돌파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지상뿐만 아니라 잠수함 발사 SLBM, 이지스 구축함 발사, 공대지 전투기 발사 등 다중 플랫폼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이 더욱 강력한 다층적 방어 및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무6의 개발은 대한민국을 군사 초강대국으로 도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무6가 실전 배치된다면 대한민국은 ICBM급 전략무기 보유 가능국으로 도약하며 핵보유국과 동등한 수준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탄두 MIRV 기술을 활용해 최소한의 미사일로도 강력한 억제력을 갖출 수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기반 방어체계와 연계하여 군사위성과 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방어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무6의 개발은 미국 및 NATO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며, 한국이 전략적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세대 탄도미사일의 개발은 단순한 무기 하나의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방어적 국방을 넘어 세계적 수준의 공격형 억지력을 갖춘 국가로 나아가고 있으며, 현무6의 개발이야말로 이를 실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국가이며 빠르면 6개월 내에 라도 가능할 것이라며, 여기에 현무 IBCM 기술까지 확보한 한국은 핵무기를 장착해 태평양 지역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수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예전의 한국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무기를 100% 국산화하여 이제는 해외 수출까지 진행해 서구권을 대표하는 미국 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구권을 대표하는 러시아산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방산 무기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하나의 무기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